내일 오전 10시 드디어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공들여온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에 마주 앉으실 텐데요. 네, 진짜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근데 커피 한 모금을 딱 마신 고객이 가벼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던집니다. 요즘 대출이자도 너무 오르고 물가도 비싸서 솔직히 그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 하나 해약할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요? 어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듣기 무서운 말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자,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그래도 보험은 유지하셔야죠. 라면서 막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면 이 위기감을 오히려 더 탄탄한 재무 설계의 필요성으로 싹 역전시키시겠습니까? 아마 약간 하수라면 당황해서 막 상품 장점만 줄줄 읊어대겠지만 진짜 고수라면 그 고객이 내뱉은 한숨의 근원을 정확히 파고들거든요. 한숨의 근원이요? 네네. 고객 본인조차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오늘, 내일 30일 월요일에 치열한 영업 현장을 준비하고 계신 보험 영업 전문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말 사이 쏟아진 다양한 뉴스 소스들을 아주 깊이 있게 딥다이브 해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죠. 무기장착이죠. 맞습니다. 이 파편화된 뉴스들을 내일 고객의 다친 마음을 열고 또 지갑을 열게 만들 가장 날카로운 영업의 맥가이버 칼로 세공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정치, 경제, 사회 뉴스들은요. 그냥 단순한 스펙트 나열이 아니거든요. 저기 중동 사막에서 막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어떻게 서울 송파구에 사는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랑 직결되는지 그 거대한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특히 고객의 지갑 그리고 불안 심리와는 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를 거시경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가장 무겁지만 사실 고객의 숨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조이고 있는 돈 이야기잖아요. 네, 제일 민감하죠, 사실. 주말 사이에 그 중동 상황이 그야말로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려 700번이 넘는 공습을 받았어요. 세상에 700번이요? 네, 그래서 이에 맞서서 미국, 사우디, 쿠웨이트 인근 시설을 막 타격했고요. 미군 1번 7천 명이 집결을 했고 이스라엘은 또 테헤란을 폭격했습니다. 이게 지상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더 끔찍한 건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경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 덮쳤다는 겁니다. 와, 150달러면 진짜. 엄청나죠. 당장 서울 시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가볍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2차 최고 가격제 시행이랑 차량 오부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우리 집 주차장까지 막 밀고 들어온 셈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막 커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휴,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진짜 피말리죠. 그러니까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비명이 진짜 여기까지 둘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메타 같은 절대 무적일 줄 알았던 빅테크 7개 종목, 그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총이 닷새 만에 무려 1,7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1,70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현재 달러 환율은 1,509원이고 코스피는 5,438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고객 입장에서는 주담대 이자도 오르는데 기름값까지 오르는 아주 완벽한 재정적 양동작전에 갇힌 기분일 거거든요. 네네, 사방이 막힌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딱 생깁니다. 영업사원이 미팅에서 막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들이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역효과요? 어떤? 고객이 거 봐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새로운 재무 설계를 합니까? 있는 보험도 깨야 할 판인데 이러면서 지갑을 완전 꽉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요. 단순히 지금 막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건 사실 삼류 영업이거든요. 삼류 영업이다. 네, 여기서 핵심은 돈의 증발이 아니라 돈의 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돈의 이동이요? 네, 고객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고객님,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1,700조 원이 사라졌다고 뉴스가 난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진짜로 공기 중으로 싹 증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그 거대 자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대피처를 찾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확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메커니즘을 짚어주는 거죠. 중동 불안이 기름값을 1,900원으로 올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은행은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금리에 기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 벼랑 끝에 몰렸죠. 글로벌 거대 자본도 짐을 싸서 그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이 시점에 네. 과연 고객님의 은퇴 자산이나 가족의 보장 자산은 이 폭풍우를 피할 튼튼한 닻을 내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닻을 내리고 있냐? 네, 이렇게 묻는다면 고객이 느끼는 그 막연한 공포를 확정 금리형 상품이나 비과세 보장성 보험이라는 명확한 해결책에 대한 니즈로 딱 치환할 수 있거든요. 거대 자본도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가? 이거 정말 뇌리에 확 꽂히는 비유네요. 네, 현장에서 아주 강력하죠.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거시적인 나비 효과가 단순히 무슨 주식 계좌나 대출 이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고객의 밥상 그리고 마트 장바구니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매크로 경제가 마이크로한 일상으로 완전 무자비하게 침투하는 현상이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이 꼬이니까 당장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화훼 농가나 시설 농가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지금 출하를 포기하고 있거든요. 농가들 피해가 크겠네요. 게다가 비료 수급까지 불안해지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즉 식탁 물가가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 수급이 막히니까 지금 동네 마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완전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비닐봉지랑 일회용 컵도 못 구하고 있죠, 지금.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용인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네네, 뉴스 봤습니다. 다행히 1시간 40분 만에 꺼져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주간 주택가로 불길이 확 번질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그 공급망 체증에 예측 불가능한 재난까지 완전 완벽한 포평이네요.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전문가님. 논리적으로는 이 중동발 유가 상승이 쓰레기 봉투 품절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네. 영업 현장에서 고객한테 갑자기 저기 쓰레기 봉투 품절되는 거 보셨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니까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좀 점검합시다. 이러면 너무 훅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공포 마케팅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이 거부감을 좀 우회할 세련된 화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다짜고짜 상품을 딱 들이미는 게 아니라 고객의 통제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슬쩍 건드려야 하거든요. 통제 상실이요? 네.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요. 사람들은 내 주식 계좌가 한 10% 빠지는 것보다 당장 내 집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종량제 봉투를 못 사는 상황에서 훨씬 더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당장 버려야 하는데. 네. 매일매일 당연하게 돌아가던 일상이 내 통제 밖의 이유로 막 무너지는 경험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보다 잃어버린 통제권에 사람들이 훨씬 더 예민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심리를 용인 물류창고 화재 뉴스와 싹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경민, 저기 이란에서 미사일 쏜다고 우리 동네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못 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와, 어제 그 용인 물류창고 화재 보셨죠? 불길이 바로 옆 주택가까지 번질 뻔했는데 이것도 그 동네 주민들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쵸. 진짜 자다가 날벼락이죠. 네, 세상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적어도 내 집, 내 가족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즉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화재, 실손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장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튼튼하게 막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접근하면 진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방패, 이렇게 프레이밍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맞아요. 훨씬 거부감이 없죠? 기가 막힙니다. 그 거시적인 불안감을 아주 작고 피부에 확 와닿는 일상의 결핍으로 쪼개서 체감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가족의 안전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보호 본능으로 연결하는 빌드업이네요. 네, 영업의 예술이죠 거의. 자, 그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끝판왕, 바로 정치와 안보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솔직히 우리 영업인분들에게 정치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호 중 하나잖아요. 철칙이죠, 철칙. 그 미팅 테이블에서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 네. 그 계약은 그냥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철저히 가치 평등을 배제하고 딱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슈들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시장의 불확실성을 폭발시키는 데이터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완전 중립기어 받고 들으셔야 해요. 맞습니다. 일단 미국 상황을 보면요.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외교에 반대하는 노킹스, 그러니까 왕은 필요 없다. 이런 반전 시위가 엄청 거셉니다. 미국도 지금 시끄럽죠. 네, 벤스 부통령은 또 이란 철수를 시사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타겟으로 막 쿠바를 거론하고 있어요. 외교 정책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진짜 럭비공이 따로 없네요. 이 와중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다탄도 능력을 갖춘 신형 ICBM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보란듯이 딱 해치웠거든요. 어휴, 북한 소식도 참 답답하죠. 근데 국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했다는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이 막 재점화되면서 진실 공방이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요. 네. 다가오는 선거판도 완전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승부수를 딱 띄웠고 반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선 컷오프에 막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정치권은 뭐 매일이 다이나믹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모든 뉴스들이 뿜어내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장 내일의 정책이나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도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아까 영업사원은 절대 정치 이야기를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위험천만한 정치 뉴스들을 대체 미팅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합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러분의 전문성을 확 돋보이게 할 완벽한 배경막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배경막이요? 어떻게 활용하죠? 고객 앞에서 기사 제목들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외교도 흔들리고 국내 선거랑 정치권도 한치 앞을 모르는 완전 진흙탕이잖아요. 네네. 정책이 바뀌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시장이 이번 주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이 찍어내는 확실한 숫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정치적 논쟁을 그저 신뢰할 수 없는 변수로 확 뭉뚱그려버리고 재무 설계에 확실한 숫자랑 딱 대비를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리는 거죠. 어떤 펀치죠? 세상의 룰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1년 뒤, 3년 뒤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영향을 딱 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의 비과세 혜택이나 확정 수익의 권리를 서류상에 딱 고정, 그러니까 락인 시켜두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와, 락인 시켜야 한다. 네, 정치를 불확실성의 증거로만 사용하고 결론은 항상 제도적 변화에 타격받지 않는 안전장치 확보. 이쪽으로 무조건 귀결을 시켜야 합니다. 완벽하네요. 막 정치 이야기로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은 결국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비과세 막차를 타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마법이네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거시경제, 또 생필품 대란, 그리고 정치적 혼란까지 아주 묵직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근데 사실 내일 고객 만나자마자 자리에 딱 앉아서 막 유가 폭등이나 정치권 갈등부터 막 꺼내면 고객이 약간 체할 수도 있겠죠. 아유, 그럼요.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영업의 성패는 사실 그 미팅 첫 5분의 분위기가 다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팅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어줄 완벽한 아이스 브레이킹 화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스몰 토크용으로 딱 좋죠. 네, 바로 스포츠와 날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장 내일 30일 월요일 전국의 그 건조함을 싹 씻어주는 반가운 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오는군요. 네, 다만 제주랑 남해안 쪽은 비바람이 좀 강하고 수도권은 비가 오기 전까지 미세먼지가 꽤 남아있다고 하네요. 낮 기온은 한 20도 안팎이고요. 날씨 얘기는 뭐 언제나 무난하게 시작하기 좋죠. 맞아요. 그리고 스포츠 쪽은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2026 KBO 리그 개막 2년 전 무려 전구장 매진을 기록하면서 21만 명의 관중이 운집됐습니다. 와, 21만 명이요. 대단하네요. 올해 3천만 관중 기대감이 완전 폭발 중입니다. 반면에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3백 수비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0대4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아, 그 0대4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수비가 완전 뚫렸죠.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스몰 토크 소재인데 제가 여기서 화제를 확 틀어버릴 사회 뉴스 하나를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사회 뉴스요? 네, 서울 강동이랑 송파 일대 아주 평범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아파트나 빌라 우편함, 계단, 에어컨 실외기 등 무려 200곳이 넘는 장소에 마약 케타민을 소분해서 숨겨놓는 이른바 그 던지기 수법을 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200곳이나요? 네, 근데 전문가님, 야구 이야기 막 신나게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 갑자기 막 이런 마약 범죄 뉴스로 넘어가는 건 분위기를 좀 너무 얼어붙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훌륭한 영화비는 대화의 온도를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거든요. 대화의 온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은 대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처음엔 되게 가볍게 접근을 하죠. 아, 고객님, 내일 반가운 봄비가 미세먼지 좀 씻어주겠네요. 주말에 야구 개막전 보셨어요? 와, 21만 명이나 모였다는데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축구대표팀 수비 무너진 건 좀 많이 답답하셨죠? 이렇게요. 아, 친근하게. 네, 여기까지는 고객의 뇌를 막 이완시키고 아, 이 사람 나랑 관심사가 통하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친밀함을 팍팍 쌓는 단계입니다. 철저한 무장해제네요. 그럼 그 다음은요? 상대가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을 때 허를 딱 찔러서 일상의 위협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허를 찌른다. 네. 그런데 고객님, 주말에 야구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평화로운데 송파구 아파트 단지에 마약 던지기 수법 적발된 뉴스 보셨어요? 무슨 유흥가 다니고 우리 애들이 매일 오르내리는 빌라 계단이나 우편함 200곳에 마약을 숨겼답니다. 축구대표팀 수비 뚫리는 건 화나고 말 일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집 문 앞에 안전망이 뚫리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딱 던지는 거죠. 와, 미쳤다. 스포츠의 환호성에서 주택가 마약의 공포로 완전 급컵으로 도는 거네요. 맞아요. 이 순간 고객의 머릿속에는 여가와 취미의 영역에서 나와 내 가족의 절대적 안전이라는 그 가장 깊은 곳의 적색 경보가 확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방어 기제를 보험 더 가입하라고 이런 보험 상품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로 딱 돌려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질병, 사고, 범죄 같은 위험이 절대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집 문턱까지 와 있다는 경각심을 딱 일깨우는 거죠. 네. 이 인지적인 충격 직후에 이어지는 가족의 건강보험 점검이나 보장자산 분석은요. 평소보다 진짜 수십 배 높은 집중도랑 수용력을 이끌어냅니다. 이야, 미팅 초반 5분 만에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가져오는 마스터키네요, 정말. 자,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2026 3월 29일의 뉴스 소스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쭉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1억 돌파 같은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잊지 마시고요. 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었죠. 우리 청자 여러분, 내일 30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서류 가방 안에는 아주 강력한 대화의 무기들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중동발 유가 폭등과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있고요. 미시적으로는 내 집 앞 쓰레기 봉투가 품절되는 공급망의 연쇄 붕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외교와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내 정치의 진흙탕 싸움은 자산시장의 불합실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데이터죠. 네, 팩트 덩어리들이죠. 하지만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꺼내기 전에 반가운 봄비와 KBO 리그 매진 소식으로 부드럽게 대화의 문을 열고요. 주택가 마약 범죄 뉴스로 고객의 본능을 확 일깨우십시오. 고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혼란 속의 유일한 피단처로서 여러분이 딱 내미는 확실한 재무 플랜이 빛을 발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내일 미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딱 꼽자면 바로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네, 세상이 미친 듯이 막 요동칠 때 고객한테 그 롤러코스터의 궤도를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들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줄 안전장치가 바로 여러분의 상품과 컨설팅이라는 점을 아주 깊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그 위대한 창조자 월트 디즈니의 명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잘해라.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고 올 만큼 잘해라. 아, 정말 좋은 말이네요. 내일 고객과의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치열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아주 최고의 형태로 증명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일 마주할 고객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란의 미사일이 당장 내 집 앞 쓰레기 봉투의 품절과 대출이자 상승으로 돌아오는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초연결 시대잖아요. 네, 무섭죠. 그렇다면 고객의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전혀 대비하지조차 못한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진단 불가능한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고객의 삶을 투명하게 비춰줄 여러분만의 진짜 엑스레이는 과연 어떤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까? 와, 이거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일 미팅의 시작, 이 깊이 있는 질문으로 고객의 마음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현장에서 영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